36번 시나리오 가겠습니다. 시나리오라는 거는 변경 요소가 많은 작업표에서 가상으로 수식이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을 변화시켜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이 바로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변경되는 값의 그룹을 우리가 변경셀이라고 부르는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부분. 하나의 시나리오에는 최대 32개까지 변경셀을 줄 수가 있어요. 숫자적인 개념 32개까지 조심하시고, 변경셀로 지정한 셀에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수로 변경돼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셀은 변경셀 값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병합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병합이라는 거는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에서, 그러니까 열려있는 거기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현재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에 추가시키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병합입니다. 시나리오도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김선 학생이 컴일반 80점, 엑셀 50점, 그래서 평균이 65점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이제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했고, 그러면 시나리오 관리자를 들어가서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 누르고 시나리오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엑셀 점수가 50점이잖아요. 지금 컴일반 80, 엑셀 51 대 65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엑셀 점수가 올라갔어요. 점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점수가 업됐는데 변경셀은 엑셀로 하고 CA2 확인. 50점이 100점을 맞게 되는 경우 점수업 50에서 100으로,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수 다운 50점도 못 받는데 10점이 됐어요. 10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5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 업, 50점에서 10점으로 점수 다운.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추가, 삭제, 편집, 병합. 아까 병합이 바로 이 병합이고, 여기서는 요약을 누르시는 거예요. 요약을 누르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종류, 시나리오 요약이 있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있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보고서 종류, 시나리오 요약이 있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념하셔야 되고, 결과설은 이제 평균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세요. 여기 조금 더 확대할까요? 현재 값은 50인데 점수가 업이 돼서 100점이 되거나 또는 점수가 다운돼서 10점이 됐을 때 결과셀 이렇게 평균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맞으면 평균이 90으로 바뀌는 거고 10점으로 점수가 다운되면 45로 내려앉는 거죠. 이게 바로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C에2, D에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이 정의되어 있으면 정의된 이름으로도 나타나요. 이따가 문제로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71번 다음 중 아래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의 각 버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추가, 말 그대로 추가, 삭제, 편집이에요. 그 다음에 요약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 병합은요, 표시, 선택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표시해준다. 말 그대로 편집, 변경한다. 편집, 병합, 다른 워크시트의 시나리오를 통합해서 함께 관리한다. 열려있는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의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현재 워크시트의 시나리오에 추가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요약, 시나리오에 대한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다.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고, 72번 아래는 연이율 6%의 대출금 500만원을 36개월, 60개월, 24개월로 상환할 때, 갚을 때 월 상황액에 따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다음 중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지금 원금 500만원, 연 이율은 6%고 이제 36개월간 월 내야 되는 거는 15만 2,110원이고 총 상황액 5,475만 9,048.7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기간을 보니까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36개월, 60개월, 24개월로 변경이 된다. 변경셀. 근데 여기는 지금 기간이라고 나온 거는
이 기간 셀을 어떻게 됐다? 이름을 기간으로 정의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월 상황에 셀 주소로 안 나온 거 보니까 36개월, 60개월, 24개월이 됐을 때 월 갚아야 되는 금액이 상황액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추가 시 사용된 변경셀은 BS3이다. BS3 요거요. 변경셀 변경되잖아요. 36개월, 60개월, 24개월 맞는 거고 2번 BS3 셀의 기간으로 BS3 셀은 기간으로 BO 셀은 월 상황액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왜요? 지금 여기 BS3가 기간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BAO가 월 상황액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거죠. 맞는 거고 3번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 때 변경 셀에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는 있으나 여러 개의 셀을 참조할 수는 없다. 32개까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BO 셀은 시나리오 요약 시 결과 셀로 사용됐으며 BO 셀 월 상황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예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수식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맞다 틀리다 구분만 잘 하시면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37번 페이지 설정 가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은 말 그대로 페이지에 대한 설정 개념이죠. 페이지 탭에 가게 되면 자동 맞춤이 있는데 자동 맞춤에서 용지의 너비하고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가 돼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이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오니까 신경 쓰시고요. 잠시 후에 또 보기로 하고 배율은 10%에서 400%까지 가능합니다. 숫자적인 개념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 머리글 바닥글은 당연히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직접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게 되면 대화 상자 아이콘을 클릭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페이지 탭에서 용지 방향을 세로 가로 설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배율 10%에서 400%까지 요 숫자적인 개념들은 좀 외워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요. 아까 자동 맞춤에서 용지 너비하고 높이를 둘 다 각각 1로 주게 되면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인쇄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지 크기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 번호 줄 수 있다. 페이지 탭에서 이 정도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백 탭에서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에 여백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이 부분 가로 세로 바로 여백 탭이에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입력된 데이터가 가로를 기준으로 가운데 세로를 기준으로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체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을 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유형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글도 마찬가지고 머리글 편집을 눌러서 이 단추가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어떤 단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얘는 이제 글꼴 텍스트 서식이고 얘는 페이지 번호예요. 생김새 잘 보셔야 됩니다. 앰퍼샌드 페이지 번호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전체 페이지 그 다음에 얘는요 날짜 시간 앰퍼샌드 날짜 앰퍼샌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얘는요 경로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얘는요 시트 이름 탭으로 나타나요. 앰퍼샌드 탭 그 다음에 그림 얘는 그림 삽입 그 다음에 그림 서식 이 부분들 요 단추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그리고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 페이지의 여백에 맞추기 맞다 틀리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할 열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달러사 콜론 달러사 이 부분이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인쇄가 돼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쇄에서 시트 탭의 인쇄에서 눈금선을 인쇄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흑백으로 인쇄할지 안 할지 간단하게 인쇄를 하게 되면요
이 스마일하고 이 차트 같은 거는 인쇄가 안 돼요. 간단하게 인쇄가 됩니다. 여기서도 데이터만 인쇄가 돼요. 그 다음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게 되면 이 행렬 머리글이 같이 인쇄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선순위, 행우선이냐 열우선이냐 지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메모 같은 경우 시트 끝, 그 다음에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 해요.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셀 오류 표시된 대로 공백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눈금선 인쇄, 그 다음에 흑백으로 행렬 머리글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흑백으로 행렬 머리글 이해하셨죠?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시트 탭에서 흑백으로 빼고 간단하게 인쇄를 한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쇄, 얘도 빼고 눈금선 빼고 간단하게 인쇄 누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안 찍힌다. 차트하고 스마일, 그 다음에 여기 셀 서식 없어졌잖아요. 줄근 것들 없어져요. 그게 바로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시트에서 간단하게 인쇄,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가겠습니다. 73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인쇄 영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모든 내용을 인쇄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반복할 행은 $1, $3과 같이 행번호로 나타낸다. 아까는 4였었죠. 3번 메모의 인쇄 방법을 시트 끝으로 선택하게 되면 원래 메모가 속한 각 페이지의 끝에 모아서 인쇄된다. 시트 끝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여기 메모해 드렸죠. 각 페이지의 메모가 문서의 마지막에 한꺼번에 인쇄돼요.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 여러 페이지가 인쇄될 경우 열 우선순위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인쇄를 마친 후에 아래쪽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열 우선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74번 다음 중 엑셀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첫 번째,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200이 아니고 400이죠. 틀린 거고,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2번, 시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과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머리글 바닥글은 머리글 바닥글 탭이죠. 시트 탭이 아니고. 3번,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된다. 3번이 맞는 얘기다 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 4번,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는 없으나 시트 끝에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틀렸죠. 시트에 표시된 대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7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또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차트 가겠습니다. 분산형 차트, 분산이라는 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뜻하는데 XY 차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분산형 차트고,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 각 항목이 값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분산된 정도를 알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구성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XY 차트 이렇게도 불러요. 주로 과학,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서 이용이 되는 차트, 분산형 차트고, 근데 얘는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항목축이 아닌 갑축 형식으로 표시된다. 이것도 맞다 틀리다 정도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주식형 차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식 가격, 그다음 온도 변화와 같은 과학 데이터에서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주식형 차트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영역형 차트, 말 그대로 이제 영역으로 나타내는 거죠. 영역형 차트는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이것도 좀 이 문구가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데이터 계열 값의 합계를 표시,
그 다음에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관계다. 영역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사형 뻗어 나오는 거죠.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고, 각 항목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뻗어 나온 값축, 그게 바로 방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 같은 계열의 모든 값을 연결하는 거고, 아울러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방사형도 좀 조심하시고요. 75번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차트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 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키포인트가 나와 있는 거죠.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차트. 정답은 뭐다? 그렇죠, 분산형 차트다라는 거예요. 7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차트가 왼쪽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요? 76번 다음 중 차트에서 3차원 막대 그래프에 적용할 수 없는 기능은 무엇인가? 지금 3차원이라고 했죠. 상하 회전, 원근감, 데이터 피어 표시는 다 가능한데,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3차원에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차트에 대해서는 우리 또 따로 핵심 이론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출에서는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정리해 드렸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매크로 가겠습니다. 매크로의 스펠링 MACR로 무슨 뜻이 있냐면요, 빅, BIG, 크다, 라지, LARG, 커다랗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매크로는, 그러니까 마이크로라는 자그마한 작업들이 모여서 매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명령, 반복적인 작업 등을 매크로로 기록을 해서 해당 작업을 할 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기 키, 단축키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실행 단추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쉽고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매크로고, 그 다음 매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모듈, 그래서 VBA라고 하는데, VBA가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의 약자거든요. VBA, 결론적으로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맞다 틀리다 구분하셔야 되고, 매크로 이름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MACR로 1, MACR로 2 이렇게 됐는데 바뀌었어요. 한글로 매크로 1, 그 다음에 매크로 2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리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문자, 숫자, 밑줄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름에 공백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공백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호 문자 사용할 수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겠죠. 샵, @기호, 달러, %, 앰퍼센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크로 편집 Alt 플러스 F11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F8, 조금 어려워도.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 실행은 컨트롤 플러스 F8, 그 다음 매크로 실행은 F5.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다음 중 아래 가로에 해당하는 바로가기 키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매크로를 한 단계씩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뭐다? F8이에요. F8, 가번엔 F8이 되는 거고, F8이고,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F8, F8, 컨트롤 플러스 F8. 또 매크로를 바로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뭐예요? F5. 그렇게 해서 정답은 77번에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건 좀 힘들어도 기출문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겠죠. 혼돈하지 않게. (78번) 다음 중 매크로 편집에 사용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의 단축키는 Alt 플러스 F11을 누르면 실행이 된다. 자, 요것도 외우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의 바로가기 키는 Alt 플러스 F11. 두 번째, 작성된 매크로는 한 번에 실행되면 한 단계씩 실행될 수는 없다. 가능하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는 프로젝트 탐색창, 속성창, 모듈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 보기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 실행하고자 하는 매크로 구문 내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F5를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한 단계씩 실행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매크로에 관한 부분도 우리 핵심 이론 강의, 그 다음에 기본서 같은 경우는 섹션 강의에서 예제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크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프로그래밍 엑셀 마지막이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VBA 구문이라는 거, VBA 비주얼 베이직 퍼플리케이션이죠. 한 가지 종류의 수행, 그 다음에 선언, 정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한 줄에 2개 이상의 명령물을 입력할 때는 콜론을 사용한다. 콜론을 사용한다 알고 가시고, 또 명령문이 길어져 가지고 2줄 이상 나눠서 입력할 때는 공백 그리고 밑줄을 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약속이니까 좀 외워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레인지 A1 이렇게 하면은 A1 셀을 뜻하는 건데, 점 포뮬러 그 다음에 는 3 곱하기 4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4의 결과 12가 입력이 돼요. 이 수식은 왜요? 지금 여기처럼 땡땡이는 3 곱하기 4 땡땡 이렇게 해야지만 이 수식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앞뒤로 땡땡이를 빼버렸기 때문에 3 곱하기 4 결과 12가 그냥 입력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잠시 후에 풀기로 하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클리어 깨끗하게 하라, 포맷 서식을 지워라 이런 뜻이에요. 개체의 서식을 지워라,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range 점 클리어 포맷 이 형식대로 쓰는 거예요. 예제를 가지고 워크시트 시트 1 시트 1에 range A1에서 CS3 A1에서 CS3 범위를 갖다가 점 클리어 포맷하라, 서식을 지워라 이런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클리어 포맷 외우셔야 되겠죠. 75번 다음 중 VBA 코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range A의 O selection, select는 select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AO 셀로 셀 포인터를 이동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2번 range C의 to 폰트 볼드는 굵게 이거를 갖다 true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렇게 설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C의 to 셀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설정하라 맞는 얘기고, 굵게 또는 진하게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3번의 range A1 포뮬러는 3 곱하기 4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2가 들어간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워크북 점 add는 더하다, 추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새 통합 문서 생성이에요. 맞는 얘기고, 7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80번 아래의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A1에서 CS3 영역의 서식만 지우려고 한다. 여기서 서식만 지우려고 한다 해서 클리어 포맷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코드로 옳은 것은 A1에서 CS3 셀렉션,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야 된다. 서식을 지운다. 얘는 삭제, 딜리트, 프리, 그죠? 정답은 클리어 포맷, 서식을 지워라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엑셀 스프레드시트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40번까지 해서 문제 80번까지 풀이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데이터베이스 일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